반갑습니다. 자, 44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이 사무소 설치를 공부하시려면 지난주 했던 걸 살짝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수업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빠르게 하실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하고 공부를 하셨고,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여기가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등록을 신청하겠죠.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를 해줘야 알겠죠. 그죠? 자,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통지합니까?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통지가 왔으면 책 보실 필요 없습니다.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죠. 교부받고 이것을 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이 수업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중개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우리는 이것을 등록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나는지요?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지금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등록해 보니까 며칠 만에 해줍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3, 4일이면 등록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7일 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 4일이면 등록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업무에도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는 절차를 보셨는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했고, 첫째 기준이 뭘까요? 자격을 취득할 것. 그때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사무소를 확보하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단원이 사무소를 몇 개를 설치해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라는 단원이 출발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왕 나왔으니까 접수는 어디 가서 한다 그렇습니까? 접수는 이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합니다. 그 사무소가 있는 시, 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럼 삼성동에 있으니까 삼성동을 관할하는 시, 구는 강남구청이죠. 여기가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고, 자,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두 가지. 방금 했던 사무소가 적합하냐를 확인합니다. 무가 건물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지난주에 너무나 강조했지만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이런 공부했습니다. 자, 이 결격 사유를 보고 별일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겠죠. 자,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게시하는데, 교부받기 전에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자, 교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나 삽니다. 뭐 살까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액자를 하나 사겠죠. 액자를 하나 사서 게시하고 중개 업무를 합니다. 근데 액자 사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죠. 왜? 액자 안 사도 되니까 청테이프로 덜렁덜렁 걸어놓고 영업해도 됩니다. 어쨌든 게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 절차를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소제목들이 하나하나가 시험 지문인데 여기서 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재 44페이지. 자, 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발을 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일 상단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밑줄 끌까요?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소를 2개, 3개 만들면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를 위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또한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하나 갖추고 있는 자가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있죠. 모델하우스 앞에 분양하는 거 이런 거 보셨죠? 뭐 찌라시도 돌리고 이러죠. 그것도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무소는 하나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하면에 대해서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겠습니까? 바로 밑에 위반에 대해서 임의적 취소와 출작 끝습니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사무소는 하나만 둬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꼭 정리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전달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모델하우스 앞에 이렇게 하던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던데요 하겠지. 적발되면 1년에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별표입니다.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법인인 개공사는 자 법인이란 두 글자의 동그라미 법인인 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밑줄 꺼볼까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줄을 딱 끄면 자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끄는 거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분사무소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분사무소라는 말이 나오면 저절로 뭐를 생각한다? 지점이다. 그죠? 지난 31회 때 시험에도 분사무소 설치 서류가 옳은 것 틀린 것 나와라. 분사무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사무소 하면 지점인데 이런 분사무소는 누가 설치한다?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를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사무소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큰 2번 사무소 명칭과 5개 광고물의 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의 번호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1번 달아놓고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위반하면 뭐냐까지는 여러분 깊게 안 가셔도 됩니다. 어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간판을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자, 개공사 간판 어떻게 쓰랍니까? 1번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거나 번호 달았죠. 2번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 사용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의무. 지금 이 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1번, 2번을 번호를 달아드렸는데 무슨 간판을 이래 걸어라 저래 걸어라 이것도 법으로 규제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보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 사무소 이런 게 없나 그죠? 기획 부동산, 개발 부동산 주식회사 이렇게 막 사용하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인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문자의 의무를 딱 부여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딱 걸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개공사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XX 부동산 중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할 거 개공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제 사용하는 수가 있겠죠. 아니면서 이렇게 쓰면 그거는 상황이 확 달라져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분을 안 하면 아니 언제는 100만 원 과태료라 그래놓고 언제는 또 1년에 1,000만 원이 맞단단단다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그죠? 이거를 누가 위반하느냐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봐요. 1번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이렇게 사용하는데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합니다. 방금 설명했죠. 개공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인척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오늘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 누가 위반을 하느냐를 체크해야지 이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보시고 자, 이제 사무소를 설치는 한 개만 하라 그랬고 법인은 분사무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를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간판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이다. 이런 거를 정리하고 있다면 제일 밑에 큰 3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입니다.
이제 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영업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영업을 하려면 뭐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죠. 개공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및 개공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줄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보조원은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했죠.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그러면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제일 밑에 사무소 명칭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그리고 개공사의 성명, 성명의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지요? 4개죠. 아,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4개니까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문제를 낼 수가 있잖아. 그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영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표시 광고의 의무다. 표시 광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 법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시면 전봇대 등에 뭐 빌란지 원룸인지 사진을 찍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방 3칸 올수리 되어 있음 금액은 얼만데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시오 라는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보일 거예요. 뭐 전봇대라든지 게시판에. 그럼 이렇게 광고를 딱 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건 집 주인이 광고를 하는 건지 무자격자, 등록도 하지 않은 자가 광고하는 건지 정상적인 개공사가 하는 건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요. 표시 광고의 의무다. 이렇게 해서 의무를 딱 제시하기를 첫째, 강남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라고 사무소 명칭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소재지 뭐 서초구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3번 개공사 성명 김갑동 4번 연락처 뭐 몇 국에 몇 번이겠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반드시 게시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있는 4가지 해준 거예요. 거기 뭐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개공사의 성명 4가지를 붙여놓고 광고를 하라. 이런 광고를 할 때는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표시광고 의무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크게 센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더 재밌는 건 개공사가 이렇게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얼마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위반을 하되 누가 하느냐를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좀 이따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45페이지 상담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 인터넷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하는 경우는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위 1번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줄 거 볼까요? 소재지, 면적, 가격 등도 명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소재지 할 때 소 동그라미, 면적 할 때 면 동그라미, 가격도 명시해야 된다. 가 동그라미. 자, 주목합시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광고하려면 4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첫째 뭐 1번 사무소 명칭, 강남 부동산 중개주식회사 명칭. 2번 소재지, 3번 개공사 성명, 4번 연락처를 적는데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여기다가 3가지를 더 적어야 된다고.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소, 면, 가격도 적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해줬습니다. 소가 뭐죠? 소재지, 면, 물건에 대한 면적, 그죠? 가격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거 얼마짜리다? 3억짜리다, 4억짜리다. 이렇게 가격도 명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 때는 뭐도 추가해야 된다? 소, 면, 가격도 추가합니다. 그때 동그라미 3번 개공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3번 박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줄 쫙 긋습니다. 위반 시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아닌 자가 하면 얼마짜리로 넘어간다? 1년에 1000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고 원래 10월 달에 시험 막 지나간 시험에서 나올 거라고 봤는데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개정된 나오니까 내년에 시는 여러분들은 이건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 별표 탁 찍어 놓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한다. 1번 개공사는 이렇게 광고를 할 때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에 동그라미 한번 딱 찍어 보십시오. 자, 그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주목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 영업을 할 때는 사무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할 때는 광고를 하게 돼 있겠죠. 광고를 할 때는 물건에 대한 소재지, 면적, 그리고 개공사 성명,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영업을 합니다.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러잖아. 그죠? 만약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다. 뭐 직방 이런 거 보셨죠? 그죠? 그 인터넷에 광고를 할 때는 소면 가격, 물건에 대한 소재지, 그 다음에 뭐 면적, 가격도 같이 기재해서 광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광고를 할 때는 위반하면 개공사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 개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000인데 이런 광고를 할 때 부당하게 표시하는 자가 있더라고. 자, 그럼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짜리로 간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하고 지금 동그라미 하셨다고요. 부당한 표시가 어떤 걸까요? 밑에 내용 있지만 보지 말고. 자, 지금 이제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부당한 게 어떤 걸까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허위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도 없는데 물건도 있는 척하고 이렇게 광고를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기 있는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개공사가 자기가 그런 물건은 없는데 그런 인기 있는 물건 있어 이렇게 쫙 광고를 한다니까요. 그럼 고객이 연락 오겠죠. 연락 오면 10분 전에 팔렸는데 이거 대신 요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업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대충 느낌은 왔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간다고. 그러니까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이고 여기다 부당한 탁 붙으면 500만 원이 붙는데 이걸 구분 안 하면 아니 표시 광고는 아까 100이고 지금은 또 500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꼬여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부당한 표시는 500만 원이다.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박스 기억.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방금 이야기했는 거 대충 설명됩니까? 2번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표시하는 광고. 5억짜리인데 4억 5천에 물건 나왔어 이렇게 과장되게 광고한다니까요. 왜? 부당하게 표시해서 고객을 당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D것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 광고다. 대충 느낌 좀 왔죠? 그죠? 위에 있는 내용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제일 밑에입니다. 동그라미 2번.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하여 별도로 고시할 것이다. 그 정도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넘어가서 5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별표 한번 찍고. 자, 이건 또 이런 스토리가 넘어갑니다.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할 때는 이런 4가지를 기재하고 광고해야 된다. 들으셨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근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하면 1년에 1000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없는 물건을 광고하면 안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얼마짜리로 넘어간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이번엔 단어는 뭔가 하면 이런 광고를 네이버 등 인터넷에 올리면서 광고하는 자가 있겠죠. 근데 인터넷에 올릴 때도 부당하게 올리는 자가 있다고. 없는 물건을.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를 뭐 하겠다?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1번.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뭐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에 줄 딱 꺼놓고. 자, 그럼 동그라미 했는가하고 연결하면 모니터링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죠? 네이버 등에 광고를 올리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를 확인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때 자료 제출 요구 참고로 보시고. 자, 3번 위반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구. 국토장관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뭐 네이버 이런 거겠죠.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거 위반하면 전부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암기법 해가지고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수업을 이렇게 시작해보면 뭐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뭐 위반하면 1년에 1000, 또 뭐는 500 막 이런 게 쭉 섞여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유 뭐 헷갈리지 않나 싶지만 이런 거 물을 때가 여러분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들어줍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제재는 별도로 딱 모아놓고 암기법 하면서 여러분 시험 직전 9, 10, 10월 달에 가면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들었기는 한번 들어 놓으셔야 돼. 잊어버리더라도. 자, 다시 정보통신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재는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이렇게 딱 연결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이제 제일 밑에 6번입니다. 이제 사무소도 갖추고 광고도 하면서 영업을 하려면 6번 개공사의 개시 의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개시 의무의 동그라미. 자, 개공사는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여기 잠깐 볼까요?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것을 게시하고 중개업무를 한다라고 들으셨죠? 그때 지금 게시 의무가 돌았는데 게시하는 게 모두 몇 개다? 4가지예요. 그건 4가지니까 문제 4개가 좋더라고. 그죠? 자, 뭐를 게시할까요? 1번 박스. 등록증 원본 게시해라. 이렇게 지금 이거죠. 등록증 받았으면 원본을 게시해 놓고 영업하라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개공사와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보수할 때 수수료표 걸어놓고 영업하라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그리고 보정 설정 서류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게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등수보자를 뭐 한다? 게시한다. 이거 게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등수보자 4가지니까 이제 쓸데없는 게 들어오겠죠. 뭐 실무 교육이 있었죠. 이런 거 딱 걸어놓고 틀린 것을 찾으시오에 단골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게시하는 것 4가지 잘 봅니다. 게시하는 것 4가지 제목이 뭐라고요?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모의고사 점수를 보려면 학원에 게시돼 있다. 이렇게 기억해요.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한다. 그러면 좀 기억하기 좋겠나요? 자, 게시하는 건 4가지 뭐라고요? 등수보자 4가지를 게시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할 테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만 줍니다. 이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이거를 설명을 잘 하려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셨나요? 또는 약국에 가봤나요? 가보면 약사 자격증, 약사 면허, 의사 면허증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다 게시되어 있죠. 그거 왜 게시할까요? 1. 자랑하려고. 2번 법에서 걸으라고 하니까 답이 몇 번? 2번이겠죠.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의사 자격이 있는지를 외부인한테 보여주고 영업하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약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 만약에 약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약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섞으면 끝내주겠죠 여러분. 그죠?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칼을 들고 막 수술을 한다. 좀 절도할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박혀로 딱 공신력 있게 보여놓고 영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도 4가지를 게시해 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뭐를 게시하라고요? 등수보자 4가지를 게시하고 영업합니다. 자, 이제 또 오른쪽에 7번 갑니다. 간판의 철거 의무입니다. 자, 간판을 왜 철거하느냐? 이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개공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언제? 기억.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이전의 동그라미. 니은 등록관청에 폐업을 신고하면 폐업 동그라미 합니다. 디귿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받았다면 취소 동그라미. 별것도 아닌데 이 3가지가 있으면 간판을 철거하래요. 자, 주목합니다. 아까 사무소 간판은 1번 아니면 2번만 쓰라고 들으셨죠. 그죠? 근데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고. 언제? 지금 3가지. 근데 지극히 상식이죠. 1번 이전 사실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뭐 구리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간판 철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철거를 안 하고 가니까 이 간판을 이용해서 무자격자가 영업을 하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간판 철거 의무라는 게 도입이 된다고요.
두 번째, 폐업을 심었을 때 자가 영업하다가 거기서 폐업할 수 있겠죠. 폐업할 때는 뭐 간판 철거하고 폐업하라고.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무자격자가 그 간판을 들고 영업하더라니까 지금. 그죠? 마찬가지 디귿 등록 취소를 받을 때 뭔가 위반했겠죠. 취소 처분 받았으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하잖아. 그러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적어봐요. 휴업 시 딱 적어놓고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휴업한 자는 휴업이 끝나면 다시 영업할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아주 가벼운 문제지만 옆에다가 휴업 X 이렇게 표시해놔야 돼. 그죠? 휴업했을 때는 철거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를 만들고 영업을 하는데 사무소는 몇 개 만들어야 된다? 딱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자,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간판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 그렇게 가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영업을 할 때는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4가지를 기재하고 영업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근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하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1년에 1000. 여기다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3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 소, 면, 가격도 인터넷으로 할 때는 추가해야 된다. 그 다음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부당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부당한 광고 모습도 대충 보셨죠? 부당한 광고 하다 적발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면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진짜로 하는 건지 가짜로 하는 건지 누가 모니터링 한다? 국토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 국토장관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고 있거나 그런 광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보시오 라고 국토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제출 못하거나 위반하면 전부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거기 사무소에 게시해야 될 것이 있다. 모두 몇 개? 4가지. 등수보자. 이거 게시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등수보자를 게시하고 그 다음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도 있다. 언제? 3가지. 이전했을 때, 폐업했을 때, 취소받았을 때. 별것도 아닌데 그거 시험에 그래 잘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 휴업 시 이런 게 답이 붙는다고. 그죠? 그래서 간판의 철거 의무도 보시면서 이제 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2번 사무소의 이전인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이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이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구청이 있는 역삼동이라고 치고 자,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구리시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가면 뭐 수택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역삼에서 영업을 하다가 구리 수택동으로 왜 이사할까요? 왜 이사할까요? 가고 싶어서 또는 하고 싶어서 하겠지. 그죠? 사무소 이전을 이렇게 합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강남에 가면 뭐 삼성동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사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뭐라 그런다?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다.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관할구역 외로 갔다. 그래서 이전하는 모습을 2가지를 이해를 하시라고 좀 더 크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영업하던 여러분이 수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관할구역 밖으로 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면서 서울에서도 A동에 있던 자가 B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요거를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모양이 2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할구역 내거나 외거나 따지지 않고 자 이전하고 10일 내로 신고하는데 밑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개공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자 이전한 때에 동그라미 해봐요. 자 이전한 때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할 때 X 표시해 놓으시라고요. 지금 이전한 때라고 교재에 동그라미 했는데 할 때 하면 틀려요. 니은, 리얼 하나에 한 문제가 핑핑 날아다닙니다.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한 때는 이 말은 역삼동에서 구리시로 이사부터 가고 10일 내로 신고하라. 이전한 때는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걸 이전할 때는 이 말은 이사 가기 전에 신고하라는 말이 된다고. 사전 신고가 아니라니까, 그죠? 이게 예전에는 사전에 신고했어요. 나 어디로 이사 갑니다. 신고하고 거기 가서 나 이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 신고하던 걸 지금은 사후 신고제로 바꾸었다고. 편하게 바뀌었다, 불편하게 바뀌었다. 편하게 바뀐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한 때는 신고하지 이전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죠?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 아니 이전한 때나 할 때나 10일이면 됐지 뭐가 틀리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린다고 자기 스스로, 그죠? 또는 글자 하나 쓱 바꾸고 문제 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한 3년 동안 공부 더 해야 됩니다. 뭐를 지금 강조하는지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관할 지역 내려갈 때는 사후 신고제라면 바로 밑에 쭉 내려봐요. 까만 큰 2번.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할 때도 똑같다니까요. 동그라미 1번.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한 날로 이자부터 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등록증 및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역시 이전부터 하고 10일 내로 이전 후에 이전 신고를 하는데 지금 잘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이해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에서 뭐 개발이 막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구리시 수택동으로 이사를 간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지. 구리시. 이 답이 나와야 돼. 이전 후 등록관청. 지금 그래 체크해드렸잖아요. 그죠? 이럴 수도 있다 그랬죠.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강남에 가면 삼성동도 있어요. 이쪽으로 이전을 해요. 관할 지역 내에서 왜 이전했죠?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이전을 하면 역시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지. 강남구청 여기가 등록관청이잖아. 관할구역 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신고해야 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까 이랬잖아요. 강남 역삼동에서 구리시로 왜 간다?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게 기본이잖아. 근데 역삼동에서 위반을 한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할 때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위반을 한 자가 적발이 딱 되면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그럼 영업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아이 뜨거라. 나는 차라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리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다?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로 가서도 어차피 서울 물건 거래하면 된다고.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그래서 위반한 사실을 피할 목적으로 가는 자도 있겠죠.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이전 전 강남구청에서 처벌을 할까요? 이전했는 구리시청에서 처벌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죠? 답은 뭘까요? 이전 후 관청에서 처벌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따라가면서 처벌하겠다. 이 법이 도입이 된다고 이게. 그죠?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역삼동에서 위반을 했어. 그러면 전라남도 영암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사 가놓고 거기서 있어도 일은 서울 와서 하면 된다고. 업무 저기 전국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따라가면서 영업하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한다. 이 그림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이게 시험지상에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전 전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우리 생각으로는 잘못한 데서 처벌한다는데 맞다고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지금. 그죠? 잘 보고 계십니까? 이전 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에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전 신고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지금. 그죠?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삼성동으로 갔어. 그럼 관할구역 내로 갔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반한 것을 당연히 강남구청이 처벌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등록관청이니까.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하고 거기서 처벌한다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그 교재가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47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대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 취지를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상단에 올라가면 48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가볍게 한 번만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 위반한 건 뭔데까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들어 놓고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이전 신고는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는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한번 들어는 줍니다. 드디어 3번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지난해 31일 때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 여러분 분사무소가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사무소는 무슨 뜻이라고요? 지점이다. 이 지점은 누가 설치한다? 법인만 설치한다는 게 딱 연결이 돼야 돼. 법인만이 지점을 만듭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의 동그라미. 계속해서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포함하여 문제 1에 낸다고요. 그 옆에다가 포함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주겠습니다.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자,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지점장은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는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 그 사람만 지점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면 틀린다고. 자기가 개업 공인중개사면서 지점에 지점장으로 가버리면 이중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 속에 있는 공인중개사만이 책임자가 됩니다. 그 개념 잘 보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번 중요합니다. 내려가면 설치 절차. 드디어 이제 분사무소를 만듭니다.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동그라미 할까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제출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동그라미. 이 주된 사무소를 여러분 이름으로는 어떻게 생각한다? 본점에다가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자, 지금 쭉 읽었는 것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어디 있다고요? 강남에 있다니까요. 그럼 강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본점이 있는 관청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법인에서 그죠? 뭐 경기도에 가면 구리시가 있겠죠. 구리시 좀 전에 했던 수택동에다가 분사무소를 만듭니다. 분사무소를 뭐라 부른다고요? 지점을 만든다고. 자, 그러면 분사무소를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그럼 강남에는 지점을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강남을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때 일개소를 설치할 때 구리시 수택동에 분사무소를 만든다면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전부 주된 사무소에 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 구리시 수택동에 서울중개주식회사 구리 지점을 만들었다면 구리 지점에서 사용하는 도장이든 뭐든 서류는 전부 어디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에 갖다 냅니다. 자,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인 이름이 서울중개주식회사라고 보고 구리시에 지점을 만든다면 서류는 어디 갖다 낸다? 강남구청 주된 사무소에 갖다 낸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지점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나라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시, 군, 구가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지점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99개가 나와야 돼. 한 개는 어디 갔죠? 그렇지. 주된 사무소는 제외해야 되니까.
만약에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면 분사무소 100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 그죠? 법이 이렇게 바뀌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외하고 이 말을 잘 들으시면 100개가 있다면 분사무소는 99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때 지점장을 만들었으면 지점장은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까지를 여러분 지금 체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를 했는데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주된 사무소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상단에 분사무소의 이전입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를 건한다?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아까 사무소 이전 살짝 공부했는데 여기 구리시에 있는 분사무소 지점을 여러분 뭐 여주시로 이전할 수도 있겠죠. 자, 지점을 이렇게 옮기면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여주에 신고할까요? 구리에 할까요? 강남에 할까요? 그래, 답은 강남에.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여주로 가더라도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여주시에 가 있는 분사무소를 시원하게 제주시까지 옮깁시다. 제주 지점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누가 관계한다?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제2 한번 볼까요? 49페이지 다시 동그라미 1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항상 이전할 때가 아니죠.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 가서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에 신고한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 필정을 재교부하는데 다만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고 필정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라는 말이 흘러가는데 이런 말은 분사무소에만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잖아. 한번 봐봐요. 여기 서울 강남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구리시에 분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리시 분사무소를 여주시로 만약에 옮겼다면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그랬죠? 강남에 가서 하잖아. 그럼 구리시청에서는 지점이 나갔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여주는 들어왔다는 거 안다 모른다? 모르지. 어디로 가든지 강남에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신고 들어오면 강남 주된 사무소에서는 이전 전 구리시와 이전 후 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만 나온다? 분사무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디로 가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이런 모습이 생기잖아. 그죠?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고를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반드시 어디로 가더라도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여러분 강남에서 구리시로 이전했다. 그럼 이사부터 하고 구리시청에 신고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는 이전 전에다가 신고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은 어디서만 나오는 소리다? 분사무소에서만 나오는 이유예요. 그 내용을 이해해 놓으시지 막 암기를 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고. 그죠? 자, 분사무소 이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습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라는 단원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공동사용 합시다.